시장을 이기는 아이디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7일입니다. 자, 우리 김종희 의원님, 금 얘기하셔갖고 금반지 하나 맞춰야 되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인가를 보니까 중국이 인구가 작년 대비해 줄었다. 그 작년 인구가 재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그래요. 야, 저는 중국이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나 전망들을 많이 봤는데 인구까지 이제 줄었어요. 중국 시장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재 요인이긴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링아오 세대,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워낙 두껍고 많고 또 그분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방역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슈들 그쵸. 때문에 뭐 정부의 뭐 그 시위도 하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시진핑을 보위하는 소위 과거의 그 중국 공산당 초기 시절의 홍위병은 그 주링아오 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주링아오 세대의 전반적인 특성을 하나 살펴보시면, 다시 이제 경기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 양반들이 일하러도 나오고 해외로도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 아예 코로나를 찾아다니면서 걸리는 세대가 지금 주링아오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은 뭐 없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입장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보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IMF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것도 중국 때문이고, 중국이 정말로 문을 열면, 중국이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경기가 풀린다. 그래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최근 들어서 그 경기에 대한 시각을 바꿨죠. 원래 작년에 10월에 전망했을 때는 올해 경기 침체라고 했다가 올해 경기 침체 없을 수도 있다. 왜? 미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중국이 문을 열면 전 세계 경기 침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1분기에 투자 키워드로 얘기될 수 있는 것 12월부터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럴 때마다 댓글에서는 말이 되느냐, 중국은 망한다, 뭐 그다음에 뭐 중국 문 열린다고 그래서 올랐던 종목이 뭐 한두 개냐, 뭐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종목들이 과연 추세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주, 소비 관련주, 화장품, 뭐 이런 종목, 뭐 카지노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과연 중국인들이 올까 안 올까를 가지고 지금 이 종목들의 등락이 좌우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얼마나 올 거냐의 차이를 나중에 결과물로 보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냥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열리는 걸 가지고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많이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옮기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는 방역 코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또 무슨 얘기 나왔냐 하면 우리랑 똑같이 방역 코드를 높인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늘 또 발표된 것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받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춘절을 기점으로 정말로 코로나는 확 퍼질 거고,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이제 고향에 가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서 아마 확 퍼질 거고, 그것을 아마 정점으로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방역 체계도 확 풀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사설이 길었지만 여기서 그러면 여전히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하시는 뭐 카지노, 여행 뭐 이런 거 사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건 이미 때가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거 다 이미 올라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주링아웃 세대가 너무 그동안 눌려있던 욕구를 폭발하기 위해서 여행 나가겠지만 그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터로 복귀해야 되는 거죠. 일해야죠. 그러면 지금 미국 고용이 강한 것도 갑자기 뭐 뜬금없이 딴 얘기일 것 같지만, 미국의 고용이 강한 이유도 딱 한 가지죠. 51세부터 65세까지 소위 정부 보조금 갖고 놀던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이 떨어지면서 다시 허접한 일자리라도 가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의 주링아웃 세대도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중국 공장들이 돌아갔을 때 누가 수혜를 받는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6분기 동안 적자를 냈던 대표 기업들이 전부 석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석화 기업들이 왜 안 좋았냐? 중국 쪽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거기가 재고를 쌓을 일도 없고 공장을 돌릴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화 공장들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실적이 계속 6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6분기 연속 적자 기록인 대한유화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은 워낙 다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뭐 태양광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순수 이제 화학 시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뭐 6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안 좋거나 나빠졌던 그런 기업들이 중국이 정말로 문을 열었을 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 두 개다. 그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메탈 실리콘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유기실리콘은 그 반발작용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실리콘 쪽에서 유기실리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유기실리콘의 국내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CC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문이 열려서 유기실리콘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KCC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 하나를 인수해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유기실리콘 쪽에서는 거의 탑티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스판덱스 가동률과 재고인데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가동률도 뭐 이게 정상적인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뭐 춤을 추고 있고요. 당연히 가동률이 이렇게 변하니까 재고도 반대로 춤을 추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국 스판덱스의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재고 축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판덱스 기업 효성그룹이죠. 그렇죠. 효성 TNC가 아마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비교적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가 뭐 먼 미래에는 중국과 정말로 떨어져서 분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과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나를 포함해서 10명 중에 2명 일자리 날리고 그다음에 내 월급의 20%를 당장 날릴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쨌든 중국이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서치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종목은 대한유화였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서를 또 보고 나니까 KCC나 효성 TNC, 효성그룹과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강해질 수 있겠다. 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거나 예전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 문을 연다고 해서 예전만큼 돌아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제자리 찾기나 일정 부분의 반등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정말로 춘절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코로나의 확산이 우리가 예상한 것을 넘어서 중국이 다시 전체 봉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이 큰 웨이브가 있다면 그러면 뭐 이 전략은 이제 뭐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길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여전히 중국의 공장 오픈, 재고 축적 이런 쪽과 관련돼서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그 비슷한 아이디어는 예전에 제가 여기 이제 LS를 말씀드리면서 풍력주로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이 재고 축적을 시작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 산업용 금속, 경기에 가장 민감한 미스터 쿠퍼가 움직이고 있죠. 미스터 쿠퍼가 움직이면서 국내 이제 구리 관련주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행이니 뭐 광고 호텔이니 뭐 항공이니 화장품이니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근본적인 걸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쵸.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이미 올라 반영돼 네. 있으니까. 아하, 중국이 참 인구가 준다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좀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이 무슨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폐교할 거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듯이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좀 우리도 준비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자, 시장을 이기는 아이디어 마지막 뭐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그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UAE 가셔서 뭐 그 MOU 많이 네. 체결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그 중동과 체결한 MOU는 그냥 헛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것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보면 50% 넘은 적이 없고요. 뭐 30%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게 원자력, 방산 이런 그쵸. 것들이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뭐 한번 수주해서 공사 수주하려면 뭐 10년은 가야 되는 그렇지. 거니까 숫자로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건 배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인데 이미 UAE가 천궁을 4조 원어치를 샀거든요. 과연 얼마나 더 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숫자들은 제가 보기엔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아니, 상관없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가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라고 하는 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에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의 국지전 성격으로 변한다면 과연 방산주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방산 쪽도 전반적으로 가져가면서 다른 쪽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게 뭐냐? 저는 항공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항공기. 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한번 연맥이려고 원래 보잉에서 살려고 했던 거 전부 물량을 에어버스로 바꿔서 한번 산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독일 수상 그렇죠. 갔을 갔잖아요. 때, 막 그때. 중국 갔을 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의 737 맥스가 다시 팔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올해 지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항공기 인도가 다시 늘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잉도 신고가에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약간 주춤주춤거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비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재정 그 전체 총액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국방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고가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민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여행 수요가 다시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항공기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잉 CEO나 에어버스 CEO가 우리나라를 한번 쭉 돌고 간 적이 왔었죠. 있었는데 예. 왜 돌고 갔냐 하면 쓸만한 항공기 부품사들 찾으러 다닌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두 기업이 있죠.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과 그다음에 카이의 기체 부품. 이 두 가지는 이미 에어버스와 보잉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아까 언급드렸던 군수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고 그것이 없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두 종목들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수출이잖아요.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이기 때문에 그런 수출과 관련돼서 여전히 방산 쪽의 수출이 아니라 민수 쪽 수출도 늘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단순 여행이나 이런 걸 뭐 볼 게 아니라 항공기 부품 상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한번 가볼까요? CS 관련된 모멘텀은 뭐 있을까요? 네, CS도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준비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 혁신도 없었고 별 볼 일 없었지만 중공업과 IT가 결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디어라는 존 디어라는 그룹을 주목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어가 만든 자율주행 트랙터. 이 자율주행 트랙터가 퇴비를 그러니까 비료를 알아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도 절약되고 탄소도 절약되는. 옆에 있는 이 굴삭기도 자율주행과 이 포함된 그 IT로 연결이 가능한. 그다음에 이게 이제 100톤짜리 캐터필러의 트럭. 근데 이것도 IT가 이제 병용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가 CS 현장이거든요.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먼 바깥에 있는 애리조나의 기계를 지금 온라인으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컨트롤하는 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광산 채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그 자리에 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은 뜬구름 잡는 얘기, 몇 년에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될 수도 있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중공업과 IT의 결합이었다. 이와 관련된 수요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장담드리건대 자율주행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법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다 위라는 거죠. 아하. 바다 위에서 저반 자율운행
이런 것들은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현대중공업, HD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종현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을 이기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주제 갖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시장을 이긴다는 게 좀 무모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종현 인포스탁 데일리 전문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